별다방에서 밥 먹고 나서 커피 한잔 하시는 분들 많죠. 저도 상당히 뭐 자주 가는 편인데 스타벅스에서 빨대를 회수를 했다는 게 이제 뭐 빨대도 친환경 그거 저기 뭐야 종이 빨대로 바뀌지 않았나? 이걸 왜 회수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스타벅스 코리아가 2018년부터 환경 보호를 위해서 플라스틱 대신에 종이 빨대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 많이들 아실 텐데요. 그런데 지난달 말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스타벅스 종이 빨대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라는 이야기가 좀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냄새도 이 휘발유 냄새가 난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결국 스타벅스 코리아가 이 고객들 의견에 따라서 해당 빨대를 전량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스타벅스에 종이 빨대를 제공하는 업체가 총 3곳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곳이 특정한 시기에 제조한 종이 빨대에서 냄새 문제가 있었다는 게 스타벅스 코리아 측의 설명입니다. 그럼 왜 냄새에 문제가 생긴 건지도 좀 궁금한데요. 이 냄새는 종이 빨대가 좀 말랑거리다 보니까 이 강도를 강화하기 위한 제조 과정에서 코팅액을 쓰게 되는데 이 코팅액의 배합 비율을 조정하는 데서 생긴 문제로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건 역시 이 빨대가 혹시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진 않을지일 텐데요. 일단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서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이고 종이빨대 성분 자체는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뭐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한다면 다행이지만 이제 빨대가 이제 직접 입을 통해서 음료를 섭취하는 도구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걱정하셨을 것 같은 소식이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오늘의 댓글 선정되시는 분 저희가 커피 쿠폰 드리면 빨대 없이 그냥 드셔야 될 것 같네요.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빨대 다시 이제 제공되면 빨대로 빨아 드시기 바랍니다. 프라푸치노는 빨대 없이 먹으면 맛이 없음이라고 올려주신 분 계시네요. 빨대로 먹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른가?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회식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회식 끝나고 택시 못 잡아서 뭐 대란인 분들 많으셨던 것 같은데 버스가 이걸 좀 대체해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되면서 밤 늦게까지 모임들 많이 하실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귀갓길 택시 잡는 게 여간 힘듭니다. 어려워졌는데요. 그야말로 이제 하늘의 별따기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가 결국 심야 시간대에 택시도 한 3,000대 정도를 추가 공급하기로 한 데 이어서 대중교통도 연장 운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장 오는 9일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죠. 월요일부터 시내버스 운행 시간이 거점 정류장 도착 시간 기준으로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강남과 홍대 입구, 여의도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주요 지역 11곳을 지나는 88개 노선이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해당 버스 노선은 20분에서 1시간 정도 막차 시간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평일에만 연장 운행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연장 운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지하철도 또 빼놓을 수 없겠죠. 2년 전에 코로나 확산으로 중단이 됐던 지하철 연장 운행도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다만 지하철 운행 자체 이제 연장 운행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간에 좀 근로시간 연장 문제가 있어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빠르면 다음 달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다음 달 중순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5호선에서 9호선 그리고 우이신설선, 개통 예정인 신림선의 경우 운행 시간이 새벽 1시까지로 늘어나게 되고요. 또 이어서 코레일과 공동 운행 중인 1호선과 3호선, 4호선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심야 운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일단 이 지하철 연장 운행도 평일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서울교통정보센터, 토피스 누리집 등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시내버스 막차 저렇게 연장되는 곳이 보니까 주요 특히나 이제 밤에 뭐 이렇게 식당 또 유흥 즐길 수 있는 그런 목에 다 이렇게 있네요. 택시만 찾곤 했었는데 버스도 새벽 1시까지. 근데 그런 것보다 이제 너무 또 풀렸다고 과음하지 마시고 조금 일찍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저부터 네.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스피싱 얘기가 또 나오는데 이거 뭐 나름 점점 진화하는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문자가 나왔었어요. 뭐라고 왔었냐면 정말요? 아빠 핸드폰 네. 고장나서 수리 중이야. 이 번호로 톡 추가하고 톡 줘. 부탁할 거 있어. 제가 톡을 날렸죠. 네, 아빠 용준입니다. 말씀하셨더니 지금 바쁘네요. 친구한테 이체할 때가 있는데 계좌가 안 된다고 하네. 먼저 이체할 수 있어? 하길래 제가 응, 안 바쁘고 경찰에 접수했으니까 수사가 들어갈 거야. 너도 참 그렇다. 어떻게 나한테 연락하니? 이렇게 했었는데 어떤 또 신종 보이스피싱의 기승입니까? 네, 최근 이제 코로나19 유행 여파로 이제 영업이 어려워서 가게를 내놓은 업주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분들을 노리는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권리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면서 접근을 해서 이제 수백만 원을 뜯어가는 신종 수법이라고 하는데요. KBS 취재진이 취재한 사례를 보면 이제 임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이제 보통 점포를 내놓을 때 권리금을 같이 내놓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업체 과장이라고 연락이 와서 지금 해당 보시는 사진이 실제로 이제 받으신 보이스피싱 문자입니다. 이제 좋은 손님이 있다면서 이제 방문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잡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만나기로 한 날에 다시 전화가 와서 지금 가고 있는데 몇 가지 계약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법이 바뀌었다라는 거짓말을 하면서 공증 절차를 우선 밟아야 된다. 그리고 권리금이 적정하게 책정이 됐는지 감정평가도 받아야 된다면서 여기에 필요한 수수료를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밟아야 오늘 바로 계약을 할 수 있다면서 이제 재촉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입금하라고 해서 이 피해자가 700만 원을, 총 700만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입금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결국에 이제 사기라는 걸 알아채셨는데, 이런 유사 피해 사례가 최근에 특히 제주도 전역에서 네 곳 이상 이제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전문가들 설명에 따르면 사실 이제 권리금 같은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협의로 정해지는 거지. 이걸 어떤 뭐 특별한 문서나 감정평가가 필요한 건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그럴듯하게 이제 포장을 해서 이런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기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꼭 주의해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